있음이. 입말투. 자, 이상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뭐였습니까? 상황을 수치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X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2의 눈이 나오는 횟수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X를 정했다 치면 그때 확률 질량 함수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면 그때의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 그때의 확률은 PI라고 용어를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평균은 뭐였느냐라고 하니까 모든 가능한 X 값들, 주사위가 1의 눈이 한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에서 그 해당되는 확률들을 다 곱하면 이것이 바로 평균이더라. 기대값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각각에 대한 확률 변수와 그때에 대한 확률을 곱해서 그거를 전부 다 더하면 평균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가 헷갈리는 친구들 3명의 수학 성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3명의 수학 성적이 10점, 20점, 30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10점짜리가 1명 있어요. 3명 중에서 1명 있어요. 그 다음에 20점짜리가 3명 중에서 1명 있어요. 30점짜리가 3명 중에서 1명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적었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XI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확률 변수는 성적이고요. 10점짜리가 3분의 1, 3명 중에 1명이에요. 막상 적어보니까 확률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20점짜리가 3분의 1의 확률이다. 30점짜리가 3분의 1 확률이다. 이런 의미로 전부 다 확률 변수와 그때의 확률을 곱하니까 평균이 되더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균을 저번 시간에 이 부분 기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부분까지 페이지까지 설명을 저번 시간에 했었죠.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산의 정의는 한글적 정의를 아주 가끔 물어보긴 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은 뭐다? 편차의 합은 뭘까요? 편차의 합이요? 분산. 0. 0이죠. 편차의 합. 방금 했던 10점, 20점, 30점의 성적이 있다 그러면 평균은 20입니다. 그러면 편차는 어떻게 될까 보면 10에서 20을 뺀 마이너스의 10, 0, 30에서 20을 뺀 플러스의 10. 편차는 더하면 0이 됩니다. 구별이 안 되죠. 모든 별량에서 편차의 합은 0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드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제곱을 하죠. X는 여러분 수학 점수로 생각하면 확률 변수, 수학 점수, 평균 둘을 빼면 이 괄호가 편차인데요. 그냥 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해버립니다. 제곱을 하면 편차의 제곱은 100이 되고 0이 되고 1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편차 제곱이다.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생각할 거, 평균이 아까 뭐였나요? 평균은 뭐였습니까? 시그마 XI. 자, 그러면 평균에 대한 이에 뭐 할까요? 별의 평균 이거 뭐가 될까? 그러면 시그마의 별 I 그에 해당되는 PI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편차의 제곱의 E 평균은 뭐가 될까? 시그마 각각에 대한 편차 제곱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그거를 더하는 것이 편차 제곱의 평균의 개념이죠.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은 편차의 제곱의 2가 평균이었죠. 평균. 그러면 분산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분산이다. 수식으로 보니까 각각의 변수, 수학 성적,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평균을 빼고 편차 확보되었고요. 편차를 제곱하고 거기에다가 PI, 해당되는 확률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분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산의 정의는 이렇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게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더라? 두 가지 다 개념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분산의 V라는 기호를 쓰지 않았어요. 표준 편차를 먼저 배웠거든요. 표준 편차를 시그마의 X, 그냥 시그마다라고 배운 다음에, 자, 용어를 보니까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양의 제곱근이 표준 편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분산은 뭐가 될까? 양변을 제곱하니까 표준 편차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V를 쓰지 않고 시그마 제곱을 썼는데 어느 순간 그냥 V라는 용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수식화시켜서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다? 제곱을 한 덕분에 단위가 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학 성적이 10점, 20점, 30, 40이면 분산 단위는 점이 아니에요. 표준 편차 단위는 몇 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의 단위는 뭘까? 여러분 10점, 20, 30, 40인데 평균의 단위는 몇 점일 거 아니야? 여러분 반에 들어서 담임쌤이 여러분 이번에 평균 점수는 몇 점이네? 뭐 그래 말하죠. 왜 그럴까? 평균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10점 더하기 20점 더하기 30을 나누기 개수로만 하기 때문에 평균의 단위는 몇 점, 단위가 유지가 됩니다. 분산은 제곱해 버렸잖아. 그러면 기억해? 뭐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냥 분산을 이대로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워주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만 0보다 크거나 더 분산이 0이면 표준 편차 0일 테고 음수는 없습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저번에 계산을 한번 해봤던 것 같고요. 자, 도수분포 확률부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도수분포로 보는 것은 중학교 때의 통계고요. 그때도 평균 분산 다 했습니다. 중3 그 시험 칠 때 그런 말 했었죠. 분산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건 그때 중3 때 시험에 나왔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으로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죠. 쭉쭉쭉. 자, 여기서 통계에서 가장 여러분이 많이 쓰는 식이 이 식입니다. 확률과 통계를 반반 자르면 확률 반, 통계 반. 통계가 좀 작지만. 통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은 이 공식이.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렵냐? 그건 아니잖아. 중3 때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은 근해 공식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게 어렵냐고. 정우한테는 어렵겠죠. 근해 공식 불러봐. 지랄 또. 알아요. 알았어. 잘 떨어보였어요. 참. 민기는 이거 다르네. 네? 민기. 1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BJ 뭐 마이너스. 알아요. 판매시티 말하면 되죠. 노래를 얼마나 불렀니? 그러면 저기 짝수형. 다르네. 정교회장 짝수형. 짝수형요? 잠깐만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원대 제곱 다 했고. 와, 이거 기억나요. 근해 공식 짝수형 모르는 거.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정우 빼고는 다 알겠네. 알았어. 방 기억났어요. 자, 근해 공식은 자주 쓰지만 중요한 거죠. 어렵진 않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 계속 이야기할 시기니까 유도 과정까지 확실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분산을 구하고 싶은데 이 분산을 편차를 구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제곱까지 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데 뭔가 조금은 단순화된 식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요 밑으로 가서 이거 간단한 식 몇 줄 안 되죠. 요거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갑시다. 자,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의 평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구름할까요? 무엇인가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시그마의 구름의 i 그에 해당되는 pi다 이런 형태였죠. 분산의 한글 이름이 뭐였습니까?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면 분산은 시그마 그냥 1 적을게요. 여기에 편차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예. 그렇다면 구름 대신에 편차 제곱을 한번 적어 봅시다. 시그마의 편차의 제곱에 pi를 곱하는 거죠. 예. 편차가 뭐냐 그러면 그 각각의 변수 빼기 평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이겁니다. 요 분산에 대한 수식 바로 앞에서 보았었던 게 여기 적혀 있는 거죠. 이거를 정리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럼 다시 수열로 돌아갑니다. 시그마는 어떻게? 제곱 이런 거 싫어하죠. 그래서 전개를 합니다. pi는 그대로 두고요. 요 부분만 전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항상 분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시그마를 요 pi를 분배법칙으로 한 다음에 하나씩 쪼개 봅시다. 여기 중에서 시그마에서 변수 i를 가지지 않은 친구는 상수 취급해 버리죠. m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 시그마에서 보면 맞죠? 여기서는 m 제곱이 i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다면 얘들은 시그마에서 왼쪽으로 빼놨습니다. 그러고 다시 여기를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서 구름의 E의 구름이 뭐였냐 그러니까 구름의 I의 PI였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E의 괄호 속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다시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XI 제곱. XI가 아닌 XI 제곱이 있잖아.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느냐 그러면 xi라는 변수 이거는 x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확률 변수 x가 뭔가요? 그러면 x의 1, x의 2 이게 지금 xi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제곱의 네모의 평균이니까 맞죠? 네모의 평균 맞죠? 위치상 네모가 뭐다? 확률 변수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적고 그대로 적다가 마지막에 뭐로 바뀌고 있습니까? 이 부분만 보니까 제곱의 평균이죠. 여러분 성적이라 그러면 10점, 20점, 30점의 제곱 자체의 평균입니다. 빼고 편차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곱의 평균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배운 내용인데요. XI, PI 많이 보던 건데 가장 여러분이 딱 귀에 박혀야 될 평균이죠. 평균은 EX라고도 표현을 하고 min, m이라고도 표현을 했잖아. 근데 앞에서 우리 지금 뭐라고 풀고 있나요? 여기에서 보니까 m이라고 달고 가고 있죠. 맞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뭐로 바꾸자? m으로 바꿀 수 있겠네요. 앞에 여기 2m은 상수입니다. xi, pi에 대한 시그마 값이 m인 거고. 됐죠? 그 다음에 확률을 더하면 뭐가 될까? 아무런 변수 없이 모든 확률을 다 더하세요. 1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m 제곱이니까 이 둘을 연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m 제곱이 적혔죠. 그런데 m이 뭐다? m이라고 적어도 틀린 거 아닙니다만 그냥 보기 좋게 ex 제곱에 우리 통계에서 ex라고 평균을 쓰니까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그래서 ex 제곱 빼기 ex의 전체 제곱이다. m 제곱이라고 보셔도 되고 한글로 정리해 봅시다. 제곱의 평균입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뭐가 되겠다? 분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분산은 한글로 적습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래서 재평평제다. 재평평제 기억하세요? 재평평제 분산은 보다 재평평제다. 중간에 빼기 있고요. 그렇다면 제곱의 평균이 궁금하다면 분산 구하고 평균을 안다면 넘겨서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통계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재평평제. 분산은 재평평제. 분산은 재평평제입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쉬운 예를 가지고 10점, 20점, 30점 제곱하면 크니까 2, 3, 4 해볼게요. 여러분 반에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수학 성적이 2점이고 3점이고 4점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평균은 M은 3점인 거 알겠고 원칙적인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원칙적인 분산은 3명이 있네요. 우리 그 중학교식 표현을 해볼게요. 3명 여기서 그 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평평제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배운 게 뭐냐 그러면 x의 제곱이 뭘까? 4, 9, 16이죠. 평균 해볼까요? 2의 x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3분의 4 더하기 9 더하기 16 3분의 29죠. 평균은 3인 거 알잖아. 맞죠? 그렇다면 분산은 어떻게 하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3의 제곱을 빼면 3분의 2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실제로 이 숫자가 조금만 커지면 이게 엄청 복잡하고 이거는 조금 간단한데 내가 든 예로 볼 때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는 나의 선택의 실수인 거고 원래는 이쪽이 조금 간단한데 그래도 복잡합니다. 왜? 제곱이 들어가거든. 제곱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어렵진 않지만 통계는 좀 귀찮다. 앞부분에서. 그래서 기억하세요.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통계를 먹여 살릴 유일무이한 식입니다. 재평평제 배웠으면 통계는 다 배운 거와 똑같죠. 자, 여러분도 여기서 지금 대표용 이런 데서 풀 내용인데요. 개념 체크 이 문제 딱 하나 풀어서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문제를 딱 마주했다. 실전에서 학교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마주했는데요. 분산을 물어보거나 제곱의 평균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x제곱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집에서 또는 표를 마주하게 되면 요 위에다가 나는 이렇게 적습니다. 난 위에다 잘 적어요. 위에다가 적어서 제곱, 제곱, 제곱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잘 생각을 합니다. 평균 구해봅시다. 여기 있지만 평균은 어떻게 합니까? x랑 확률이랑 x랑 확률이랑 곱해서 다 더하는 게 평균이었잖아. 그래서 이 x는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3분의 1 계산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뭐냐 그러면 요거랑 이거를 곱하고 이거랑 이거를 곱하고 이거랑 이걸 곱하는데 이게 제곱의 평균입니다. 맞죠? 여러분 실전 문제에서는 x제곱이 없을 거 아니야. 밑에 적으면 또 뭐 공간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대부분 위에다 이렇게 적어서 자 그러면 똑같이 1 곱하기 확률은 그대로입니다. 4 곱하기 3분의 1 9 곱하기 3분의 1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분산은 재평평제였죠. 재평 요거잖아. 요 값이 얼마인가요? 6분의 31 평균의 제곱 요거 답이 요거라면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이게 바로 뭐가 되겠다? 분산이 되겠다. 재평평제 사용 방법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표 위에다가 대부분 제곱을 적게 될 겁니다. 다 배웠네요. 자,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깨우. 자, 이거 대표 유형처럼 확률을 다 주지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하면 1이 된다라는 사실 가지고 여러분한테 구하라고 대부분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AB를 구하여라. 평균이 1이라는 사실 하나만 딸랑 주고 AB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식 첫 번째는 뭐가 될까? 다 더하면 1이다. 요거 더해서 1이 되니까 요것만 넘기니까 A 더하기 B는 3분의 2다. 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평균이 1이 됐으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AB, 이렇게 곱하면 3분의 4. 이게 평균이죠. 맞나요? 더하기 2라면 1이 된다. 이거 연립해서 구하세요. 뭐 자체는 이 정도면 진짜 양반이죠. 그래서 AB를 구하고 또 분산 물어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요 위에다가 x제곱 적은 다음에 제곱 이렇게. 자, AB를 여기 밑에 있는 식을 땡겨 봅시다. AB 뭐라 돼 있나요? 2분의 1, 6분의 1. 2분의 1 6분의 1. 자, 여기다 적고 갈게요. 여기 A 대신에 2분의 1, B 대신에 6분의 1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2의 x제곱,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1이랑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1이랑 6분의 1 하니까 6분의 1, 16이랑 3분의 1 하니까 3분의 16. 뭐 더해야지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 평균 구해보면 6. 그렇다면 분사는 뭐였습니까? 제평,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5가 되겠다. 표준 편차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루트 5라고 하는 거죠. 쉽죠?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60번 보겠습니다. 자, x가 무슨 x인지도 모르게 앞 문제는 x가 딱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1이 뭐지? 1이 뭐지? 4가 뭐지?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표만 나와 있죠. 근데 이제는 아니라 실생활에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하자라고 보니까 얻은 점수라고 합니다. 무슨 점수인데? 동전을 3번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4점, 뒷면이 나올 때마다 2점 의 점수를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자, 점수 문제는 일단 내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여러분은 말로 된 거를 대부분 표로 바꾸어야 될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요 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상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상황.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을 동글뱅이, 뒷면을 X 이렇게 할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곱 순서를 맞춥시다. 앞면. 뒷면부터 할까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다. 앞면이 한 번 나온다. 앞면이 2번 나온다. 앞면이 3번 나온다. 이 상황이죠. 맞나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점수화 시켜 봅시다. 점수. 6점. 4 더하기 8, 10, 10이죠. 자, 점수인데 x가 뭐냐? 점수를 x로 하자. 그렇다면 이것이 x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확률을 구해볼 텐데 이 확률이 우리가 표에서 보던 p인 거죠. 자, 동전 던져서 이거 나온다. 이 뭔가요? 원칙적으로 적자면 나중에는 뭐 바로 8분의 1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도 바로 8분의 1, 여기는 8분의 3, 여기는 8분의 3 이렇게 할 텐데 왜 8분의 1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앞면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앞면 기준으로 3번 중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 무엇이? 앞면이. 그런데 뒷면은 3번 나왔어요. 요거 해볼까요? 앞면이 한 번 나왔다네. 3번 중에서 한 번 앞면이 나왔고요. 앞면이 한 번 나왔고 뒷면이 2번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한글 조선말로 뭐라 부르나요? 그거 이름 뭐더라? 독립시.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한 번의 동전과 두 번째 동전과 세 번째 동전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말을 쓰죠. 원위치를 또 하고 있고 앞에 뭐가 나오든 상관 안 하고 새로 동전 가지고 또 던지는 거죠. 이것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계산들이 독립시행으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했고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표로 해서 똑같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되죠.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책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거쳐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산을 구하라 그러네요. 분산 구할 때 어떻게? 뭔가가 필요하겠죠. 뭐 6의 제곱, 그 다음에 8의 제곱, 10의 제곱, 12의 제곱. 숫자 크니까 이제 밑에 산수는 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평균은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고요. 이 계산을 거치니까 9가 된다. 하나라도 삑살이 나면 여러분 답은 저 산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제곱 평균. 와, 숫자 8분의 귀찮지만 어쩔 수 없죠. 가면 의외로 여기까지가 제곱의 평균입니다. 뭐 책에서는 이 결과치를 안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제곱의 평균을 했더니 3이 되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유추해보건데 이게 81이니까 아마 요 제곱의 평균은 84였을 것 같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해볼 수가 있다. 그냥 편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숫자가 정수라서 좀 나을 수 있지만 편차가 분수 또는 소수 되는 순간 분수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정수는 그나마 할만하고요. 일단은 재평평제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방법으로 풀이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간단한 내용. 간단할까 싶지만 간단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간단한가. 확률 변수 x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의 수학 성적이라 할까요? 2점, 3점, 4점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담임이야. 근데 이거 도저히 인간의 점수가 아니야. 옆에 다른 쌤한테 말도 못 하겠어. 국어쌤이 너네 반 수학 평균이 얼마야? 그런데 말을 못 해. 어버버버 했어. 부끄러워서. 고민하다가 야, 얘들 2배씩 해주자. 그래도 10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2x를 했어. 그랬더니 4점, 6점, 8점이 되었죠. 맞나요? 평균 구해볼까요? 이거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3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서 3점. 말도 못하는 평균이 이거죠. 나만의 고민. 4, 6, 8. 이제는 옆반 국어쌤한테 평균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 부끄럽지만.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6 더하기 8을 할 텐데 여기는 다 곱하기 2가 되었잖아. 그러면 내가 혼자 계산할 거니까 나는 몰래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가 되나요? 평균이죠. 2 곱하기 3 평균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알게 된 게 굳이 내가 따로 계산을 안 했어도 애들 성적이 너무나 못 쳐서 2배를 해주게 되면 그냥 평균을 2배를 해줘도 똑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맞죠? 그래서 별량을 2배를 해주면 평균은 그대로 2배가 되는구나 라고. 근데 2배를 하려고 했더니 작은 애는 1점 받은 애는 2배를 하면 2점인데 5점 받은 애는 2배를 하니까 10점이야. 너무 큰 혜택의 차이가 생기죠. 못하는 애는 부익부 빈익빈. 맞죠?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니까 똑같이 점수를 올려주자. 착하죠?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바보지만 5점씩 한번 올려볼까 해서 x 더하기 5를 한번. 그랬더니 2점 받았던 바보 정우가 7점이 되었고 3점 받았던 바보 신우가 8점이 되었고 그 다음 이슬 좁는 4점 받았던 해수가 9점이 되었고 이거는 좀 왠지 그럴듯하죠. 너무 격차가 나진 않지만 맞습니까?
그러고 평균을 구해보려고 이제 평균 구해봅니다. 옆반 국어선생님도 물어봐. 너희 반 평균 얼마야? 내가 살짝 5점씩 올린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해보니까 3분의 이거는 뭐가 되나요? 2 더하기 5 3 더하기 5 4 더하기 5인데 요 5를 밖으로 빼서 3으로 나누니까 결국은 평균에다가 더하기 5를 한 거랑 같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맞나요? 밖으로 빼면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괜히 계산했네. 왜? 앞에 구해놓은 평균에다가 5점만 더했으면 그게 평균일 텐데. 이거는 또 계산 안 해도 당연하지 않나? 모든 애들 점수가 5점씩 빠바밤 올라오면 평균은 당연히 5점 오르겠죠. 계산하지 않아도. 계산으로 봐도 이렇고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X라는 데 대해서 평균이 있는데 얘들을 2배를 해주고 게다가 더하기 5점씩 해주니까 평균에다가 뭐를 한 거랑 같더라? 2배를 해주고 5점을 올린 거랑 같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해되죠? 네. 평균은 A와 B, 내가 말하는 A와 B 잘 생각하세요. A는 개수고 곱해진 개수고 B는 더해진 상수입니다. A와 B의 영향을 다 받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은 다 받더라. 평균은 A 더하기 B 해주면 다 영향을 받더라. 그런데 분산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지고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점수가 X가 2점, 3점, 4점입니다. 두 배를 해볼까요? 두 배를 해서 2X를 만들었더니 4점, 6점, 8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제곱을 구해서 제평평제 쓸 겁니다. 4점, 9점, 16이고요.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제곱의 평균 3분의 요거 땅땅땅 더하니까 29 분산이죠. 빼기 여기 평균은 얼마였습니까? 3의 제곱 평균은 3이고 제평평제는 제곱 9를 빼니까 3분의 2가 되었죠. 이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제곱을 하니까 뭔가 요거 볼라 그럽니다. 468이죠. 평균은 얼마다? 2에 2x는 6인 거고 제곱해 볼까요? 자, 요 값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제곱하니까 제곱의 값은 새로운 이름으로 합시다. 2x가 헷갈리니까 y 할게요. y에 대해서 제곱은 뭐가 되느냐? 16에 36에 6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 3분의 116인가요? 116 나눠지진 않겠죠. 잠시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분산 y는 어떻게 될까? 분산은 3분의 116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은 얼마입니까? 36이죠. 3분의 36은 얼마입니까? 108이잖아. 빼니까 뭐가 남습니까? 3분의 8이 남죠. 맞나요? 여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3분의 2가 3분의 8이 됐죠.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2배를 해주었는데 분산은 2배에 대한 제곱만큼 효과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수식으로 밑에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수치로 조금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2배를 했더니 분산은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해버렸잖아. 맞죠? 그래서 성적은 옆에 국어사람한테 부끄러워서 성적은 2배를 했는데 분산 계산했더니 4배나 뻥튀기가 되어서 더 크게 확대가 되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식으로 숫자로 보는 건 이 정도 증명으로 하고 분산은 점수를 A배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A의 제곱이 되었더라. 자, 그런데 B는 왜 없어졌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전에 B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2, 3, 4인데 이번에는 성적을 5점씩 올려줬어. 그렇다면 x 더하기 5 이 부분은 z라는 변수로 이름을 달아볼까요? 5점을 더했더니 7, 8, 9가 됩니다. 평균이 얼마인가요? 이 z는 얼마인가요? 하니까 8점이죠. 맞나요? 편차 얼마일까?
Z의 편차 얼마입니까? 7에서 평균 빼니까 마이너스 1, 0, 1이죠. 여기서는 평균이 3인데 편차 얼마입니까? X의 편차 마이너스 1, 0, 1이죠. 편차가 똑같네. 똑같은 점수를 그대로 끌어올리면 평균도 올라가잖아. 그러면 빼는 편차는 똑같죠. 그러면 우리 그 편차에 대해서 평균 구하면 같은 숫자니까 얘들 평균은 같겠죠. 분산은 같겠죠. 덧셈은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림으로도 이해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반에 수학 성적을 분포를 했더니 이런 분포더라.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성적을 5점씩 올리면 해도 잔다. 요쪽이 아니라 여기다 그려볼게. 성적을 5점씩 올렸더니 분포가 이럴 거 아니야. 예. 생긴 게 똑같죠. 예. 삼포도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흩어진 정도잖아. 얼마나 흩어졌나. 근데 이 그래프를 5점씩 다 더해서 옆으로 그대로 당겼는데 흩어진 정도가 변할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평균이 여기 있을 테고 흰색일 때는 평균이 여기 있을 테고 평균은 변했는데 분산은 안 변합니다. 어떨 때? 점수를 더하기만 했을 때. 더하기 B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어디는 영향을 주겠다? 평균에 영향을 주겠다. 그 다음 분산은 A배를 해주니까 분산은 어떻게? 뻥튀기 되어서 제곱만큼 효과를 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분산은 영향을 B는 주지 않고 A만 제곱이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제곱에다가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A의 시그마 X입니다. 왜 절대값인가요? A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 편차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잘 와닿지 않는다고 보면 대표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 체크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이 5고 분산이 3이랍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의 요거를 잠시 Y라고 두어 볼게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3입니다. Y의 평균, Y의 분산, Y의 표준 편차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Y의 평균 EY는 뭐가 됩니까? 2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죠. 여러분이 실전 문제에서 그 다음에 적어야 될 식은 이 마이너스 2와 3을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 2x에 더하기 3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 다음 2x 자리에 평균 5를 적어주면 되는 거고. 분산 y는 뭐가 되나요? 수식이 등호로 연결돼야 여러분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분산 y는 일단 분산 y 대신에 그대로 적습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거죠. 더하기는 영향을 안 줬는데 앞에 개수는 뭐가 되었더라? 제곱이 되어서 분산 x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여러분의 서술형이든 뭐든 수식이든 혼자 풀 때도 연결되는 수식이 됩니다. 분산은 주어져 있죠. 그래서 2의 제곱 4 해서 10이다 라는 형태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y는 뭘까? 표준 편차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4. 표준 편차는 분산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더라. 이거 마이너스네 절대값이어서 2 표준 편차 x라고 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심플. 간단하죠.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여기 말로 간단하게만 할게요. 평균 구할 수 있죠. 맞나요? 평균 요렇게 구하죠. 분산 x 제곱한 다음에 요렇게 재평평제로 해서 분산 구하죠.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하자? 여기에서는 3에 2x에 마이너스 1이 되고 분산은 뭐가 되겠습니까? 2의 제곱 또는 4의 옛날 분산이다 라는 겁니다. 마이너스네? 이거 어떠나요? 절대값이어서 2의 옛날 시그마다. 옛날 시그마. 옛날 시그마는 뭔가요? 분산이죠. 이런 형태로 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미는도 VS예요? 공산 2는 여기가 절대값이 되어서 2가 밖으로 나왔고 시그마는 옛날 시그마인데 옛날 시그마는 옛날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지. 그런 개념이죠. 분산은 구해야 돼.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단순하게요. 이 표가 주어져 있고 이거를 물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균 구하고 x제곱에서 분산 구하고 분산에다가 4배를 해서 답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계산 다 해야 됩니다. 항상 대부분. 자, 이제 그 정식 통계로 가는 관문인 이항분포로 가보겠습니다. 이항 어디서 봤나요? 이항 정리에서 봤죠. 이항 정리가 뭐였나요? 전개식이죠. 전개식의 일반항이었습니다. 전개식의 일반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NCX의 PX의 QN- 중간 과정에서 한 번 더 본 적이 있는데 독립시행에서 봤죠. 결론 이항 정리, 독립시행, 이항분포는 같은 식이고 연결되어 있고 같은 개념입니다. 더더욱이 독립시행을 간편하게 확률 변수로 표현하는 것이 이항분포가 됩니다. 독립시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항분포 보겠습니다. 한 번의 시행에서 딱 한 번 시행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하대. 한 번 해서 일어났어. 또 원위치. N번의 독립시행에서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우리가 large X. 우리 예전에 뭐라 그랬나요? 횟수를 보통 R을 많이 썼죠? 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옛날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거 R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독립시행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질량함수는 R번 일어날 확률 이건데 이제는 large X라고 하졌으니까 이름 좀 바꿔줍시다. large X가 X번이에요. 그럼 이 X가 또 우리 옛날에 보던 R 자리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X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N번 시행을 해요. X번 일어나요. 무엇이? P가 X번 일어나요. Q가 무슨 의미입니까? 1-P였죠. 안 일어날 확률이 N-X다. 독립시행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전부 다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고 이 각각에 대해서는 값은 독립시행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평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곱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하나를 계산하는 것도 지겨움, 미칠 지경인데 이거를 평균을 물어본다고 다 곱해야 된다? 굉장히 힘들겠죠? 응? 제곱을 하고 또 다 곱해야 되겠죠? 재밌겠네. 살살 뭐 좀 상태가 미쳐가겠죠? 아 이거 하나 틀. 자, 그런데 어프로치에 뭔가 좋은 멘트가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습니다. 자, 독립시행인데요. 한 개씩 한번 계산이 아니라 정의를 보는 형태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3번 이게 뭐가 되겠다? n이 3이라는 이야기죠. 1의 눈이 나오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 p는 6분의 1인 것 같고 횟수를 x라고 하자 이거는 뭐 그런갑다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거기에 해당되는 횟수는 확률은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계산이 가능하잖아. 이거를 0, 1, 2, 3이랑 곱해서 평균 구하려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하죠.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름을 지어주자고. 이름을. 실제 상황에 대한 이게 주사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확률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한테 지나가는 고등학생 붙잡고 이거를 던져주고 나서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학생은 뭐라고 대답할까?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3번 시행을 한 것 같은데 그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인 어떤 상황인가 봐요. 그 중에서 3번 일어났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 친구는 이게 주사위인지 동전인지 뭐 칼던지기인지 몰라.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이런가 봐요 라는 거잖아.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상황을 여기에 접목하지 말고 여기서 수학적 의미만 땡겨오자. 몇 번 시행했나요? 이거를 보여주면 이거 4개를 딱 보여주면 이 친구는 뭐라고 할까? 독립시행의 모든 경우네요. 상황은 모르겠는데 주사위인지 동전인지 윷놀이인지 모르겠는데 분명 뭐만 알고 있습니까? 이 숫자에서 시행 횟수와 확률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n이랑 시행 횟수랑 확률만 알면 우리는 이것을 풀어서 적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압축해서 생략된 언어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 네 가지의 식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3번 시행하고요 6분의 1로 무엇인가가 발생해요 라고만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적을 수 있잖아. 테리도 좋네. 정신 차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양분법. 자, 여러분한테 3,6 우리끼리 약속을 합시다. 첫 번째 3은 시행 횟수고 6분의 1은 그게 발생할 확률이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을 하지. 2번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구할래? 하면 뭐라 할까요? 여기에서 3C2에 6분의 1의 2승에 6분의 5의 1승이다 라고 대답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를 안 물어봐도 모든 경우는 뭐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다 적지 말고 우리는 요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대답을 할 수 있죠. 평균 물어보면 미칠 듯이 귀찮지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해수 눈 감았네. 정신 차리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른 경우도 아닌 독립시행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다 적을 이유가 없어. 뭐만? 계산할 수 있는 준비 작업. 뭐만 필요한가요? 몇 번 던지는데. 그래서 일어날 확률이 얼만데. 이것만 알면 이제 우리는 모든 대답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가 뭐냐 그러면 이항분포는 n과 확률만으로 나타내는 게 이항분포입니다. 왜? 이거면 다 알거든. 여러분한테 내가 이번에는 무슨 상황인지는 너희들은 몰라도 되고요 3의 6분의 1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갈까? 주사인지 동전인지 윷놀이인지는 모르겠지만 3번 시행하는구나. 맞죠? 한 번에 일어날 확률이 6분의 1이구나. 해수가 돌다가 껌뻑할 확률이 6분의 1이구나. 그래서 질문이 여기서 해수가 한 번 껌뻑할 확률은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한다 그러면 6C1에 6분의 1의 1승에 6분의 5의 2승이다. 대답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것만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3실 아니에요? 5승 아닙니까? 깨우 이렇게 되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는 상황을 실제로 윷놀이인지 동전인지 주사인지 상관없이 뭐만 알려주면 됩니까? 횟수와 확률만 알려주면 여러분은 계산이 가능하잖아. 이거를 우리는 이항분포 줄여서 B라고 이런 약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뭐다? N, P라고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이거만 보면 여러분들은 상황을 실제로 뭔지는 몰라도 계산은 가능한 그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표현을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게 뭐다? 이항분포다. 이항분포의 특징, 확률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항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확률 질량함수가요, 독립시행인 이런 형태로 띄고 있을 때 확률 변수 x는 어떤 분포다? 아주 뭔가 이쁜 깔끔한, 계산은 지저분할지 몰라도 아주 이쁜 뭔가 깔끔한 이런 분포인데요. 우리는 이런 분포를 뭐라고 부르겠다? 이항분포라고 부르겠다. 이항분포, 이 모든 걸 함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n, p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질문.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확률 변수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일 텐데 이거랑 곱하면 평균 나오겠죠? 예. 평균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개념 체크 연습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그렇게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기는 싫고 DB 쪼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가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것만 알려줘. 자, 이형 분포가 있어. 5,3분의 1이야. 여러분 머릿속에 번쩍 5를 보는 순간 5번 시행하네. 맞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한 번 그게 발생할 확률이 뭐다? 3분의 1이다. 아, 이런 상황이구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상황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민기가 여학생한테 5번 말을 걸어서 한 번 전화번호를 얻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굉장히 높은 확률이죠. 10분의 1만 넘어도 바람둥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모르는데 10분의 1이면 그거 바보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바람둥이 기준이다. 내가 살아본 경험상. 농담 아닙니다. 10분의 1 아이 그깟 거 길에서 한번 해봐. 10번에 한 번 성공하는지. 3분의 1이면 거의 태훈이 수준이죠. 그러니까 다시 5번 말을 걸어서 3분의 1 성공해서 여학생이 관심을 끌 확률이 3분의 1이다. X1이 뭘까요? 5번 시행 중에 한 번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야 X1 확률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민기는 빠리빠리하게 계산을 하겠죠. 5번 중에서 한 번 성공해요. 그 성공이 3분의 1이 한 번, 그 다음에 쌩 까는 거 당하는 게 3분의 2에 4번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내가 질문을 3을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고 2를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죠. 근데 평균 물어보면 여러분 내한테 욕하겠지. 그걸 어떻게 그 복잡한 걸 라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엄청 여러분한테 고마운 식이 보이죠. 평균 계산 안 해도 된대요. 네? 평균을 그렇게 계산 안 해도 된다. 네. NP랍니다. 분산 더 쉽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NPQ죠. Q이라 해요. Q가 뭐야? Q는 일어나지 않을 1-P. 방금 거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 민기가 여학생한테 5번 해서 그걸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이런 이항 분포가 있다. 맞습니까? 평균. 그러면 민기는 이 상황에서 평균 몇 번 성공할까라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은 뭐가 되나요? 성공할 확률 평균은 5 곱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5 5번 하면 민기는 3분의 5만큼 성공한다. 분산은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하니까 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방금 민기가 물어본 거 Q 뭡니까? 1-P죠. 3분의 2다. 그래서 분산은 9분의 10. 분산은 단위가 횟수가 아닙니다. 분산은 단위가 제곱이 되니까. 분산에서는 단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3분의 루트 10이 되니까 이거는 몇 회, 민기의 성공 횟수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표준 편차하고 평균은 그 원래의 단위를 그대로 가져가고 분산은 그 단위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증명 방법이 있는데요. 서술형에서 정말 좋아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아닌데. 정말 재밌어. 분산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요. 평균은 여러분 서술형 다가오면 꼭 한번 심하면 분산까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훈련 안 씁니다. 평균은 지금 적어볼 거고요. 분산은 평균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합의 변형. 여러분한테 파스칼 삼각형 하면서 이거 나중에 이항 부호가 나올 텐데 그때 보지 뭐 했던 게 지금 나온 거고 여러분 기억도 못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분으로 이걸 미분으로 생각을 해서 미분을 한 번 하면 평균에 대한 유도 과정, 두 번 하면 분산에 대한 유도 과정 뭐 이런 형태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복잡하니까 알아두면 좋지만 여러분 결국 알고 싶어 하지 않을 표정이에요. 맞죠? 그래서 평균 일단 시간상 평균에 대한 증명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만 얼마나 식이 깔끔합니까? NP, NPQ, 땡큐 이런 상황이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까요? 평균 구하라면 여러분 여기서만 평균 구하라면 여러분 욕하겠지. 0 곱하기 5, 1 곱하기 이럴 텐데 딱 보니까 쉬운 걸 이래 되죠.
이항분포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독립시행에서부터 넘어온 거죠. 독립시행은 무슨 문제인가요? 한 번 발생할 확률, 이거 독립시행입니다. 확률 문제예요.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뭡니까? 통계 문제고 굉장히 쉽습니다. MP. 근데 만약 6분의 1, 6분의 5면요. 음. P를 6분의 1로 잡을 때 평균하고 P를 6분의 5로 잡을 때 평균이 다르잖아요. 해수는 여학생한테 말을 걸면 성공 확률이 6분의 5고 민기는 여학생한테 말을 걸면 성공할 확률이 6분의 1이다. 상황이 다르잖아. P가 뭐냐라는 거죠. 해수는 니하고 같냐? 아니잖아. 전교회장인데. 학원 수업 시간에 제대로 못 오는 그 위대한 전교회장인데 민기 6분의 1이라고 같겠어? 맞지? 프린트도 안 들고 와도 되는 뭐 숙제 내줘도 집에 있다 하고 뭐 그만이 전교회장인데 개뿔이죠 개뿔. 도그 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민기가 16번 말을 거는데 확률이 4분의 1. 민기는 예상하라죠. 내가 오늘 16번만 수고하면 나에게는 몇 명의 여자친구가 생기겠다? 4명. 그렇죠. 16 곱하기 4분의 1. 분산은 단위는 없으니까 그냥 분산이라고만 할게요. 16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그 복잡한 계산을 거치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해수가 미친듯이 720명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겠다. 그래서 720명인데 확률은 똑같지만 아니지 조금 낮지만 맞죠? 해수는 고민을 한 거지. 나는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기보다 확률은 떨어질 거야. 하지만 민기는 16번밖에 시도를 안 하니까 나는 720번을 수고를 하면은 120명이라는 거의 뭐 최순실 수준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확률이 떨어지지만 많이 시도를 해서 이런 4대 부고를 평정하겠어. 분산은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뭐 계산은 뭐 결과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 분산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X제곱 같다, 제평평제 같다, 복잡하죠? 이항분포.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는 분산이 엄청 쉽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발화율이 90%인 씨앗이 싹이 틀 확률이 90% 0.9라 그럽니다. 씨앗을 100개를 심었는데요. 씨앗을 100개를 심었어. 자, 여러분이 진짜로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 옆에 놈이 씨앗이 싹이 튼다고 나도 싹이 그런 거 없죠? 씨앗은 그냥 지 혼자 그냥 꿋꿋하게 자라는 거잖아. 발화율이 90%인 씨앗이 옆에 씨앗이 싹이 트든 말든 지가 영향을 받겠냐고. 그건 아니잖아.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영양분 땡겨 먹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낱개로 심었다 그러면 그 발화율이 90%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독립시행이구나. 맞죠? 한 개의 씨앗을 똑같은 걸 100번 반복하나 100개를 동시에 심으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독립시행이구나.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 B N이 뭐다? 100번 시행을 한다. 싹들 확률은 얼마다? 0.9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은 뭐가 됩니까? 곱하니까 2x는 90이 되고 식으로 해볼게요. 100 곱하기 0.9 90. 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 곱하기 0.9 곱하기 0.1 했더니 9가 되고요. 그래서 표준 편차는 3의 제곱이고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죠. 자, 이제 제평평제에서 반대로 분산 구하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번엔 거꾸로 뭐를 물어보나요? 제곱 평균을 물어보죠. 그러면 분산이 제평평제인데 평제를 넘겨봅시다. 2의 x제곱은 여기 원래 분산 자리에서 뒤에 마이너스 북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평균에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덧셈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분산은 부 구해놨네요. 평균 5매 90의 제곱. 이게 뭐다? 평균의 제곱이다 라는 얘기. 두 문제가 더 봅시다. 자, 한 개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홀수눈이 나오는 짝수 홀수 확률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겠죠.
n번 던지고요. 확률 p는 홀수 2분의 1이다. 표준 편차가 4다. 자, 여기서 바로 이항분포 1번입니다. 1번. 이항분포 B로 볼 때는 n번 시행하고 홀수가 2분의 1인데 여기서 평균이 얼마? 분산이 얼마? 자, 분산 바로 가볼까요? 16. 분산은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게 뭐가 된다? 4가 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4를 넘기니까 n은 편차가 4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분산은 16이네. 4를 곱하니까 64가 되겠네요. 그래서 n은 64다. 이항 분포가 제일 쉬워요. 통계 중에서. 예. 이항 분포로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x 평균 6이고 표준 편차가 2다. np는 6이고 np 곱하기 q가 2인데 6이 요 자리에 쏙 들어오니까 q가 얼마 됩니까? 어? 2의 제곱은 예. 저거 표준 편차.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럼 여기 6이 쏙 들어가고 여기가 4니까 q가 얼마입니까? 3분의 2. 3분의 2가 되겠죠. 그럼 p는 3분의 1. p는 3분의 1이고 p 3분의 1 여기 대입하니까 n은 18.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해서 NPQ를 구한다. 이건 뭐 이대로 끝내면 아쉽죠? 문제 왜 많아? 금수의 법칙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치료율이 60%인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P는 0.6이구나. N명에게 그냥 N은 N이구나 라는 거고 확률 변수 X일 때 평균이 이항분포로 보면요 N, 0.6인데 평균은 0.6 곱하기 N이 48이다. 80. 그러면 N은 80. 이렇게 해서 N을 구했죠. 그러면 평균 분산 필요한데요. 분산 구해볼까요? 분산은 N 곱하기 확률 10분의 6, 5분의 3 합시다. 5분의 3. Q는 5분의 2. 곱하니까 16, 32. 5분의 96. 그러면 여기서 보면 평균은 이 숫자 다 따라간다 했죠. 이것은 5에 2x에 더하기 1이다. 분산은 뭐? 25x. 요거 제곱해서 25의 옛날 분산 이렇게 옛날 분산을 구해놨죠. 그래서 25 곱하기 옛날 분산 평균은 구해놨죠. 주어져 있죠. 48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5 곱하기 48에 이런 의미로 이항분포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RPM과 유제 뭐 이렇게 하도록 일단 해보겠습니다.